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언스 데니고입니다. 우리 제외동포청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진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 설레고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네, 딱 이제 2026년 들어오면서 또 이제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요. 제가 2026년이 또 저의 데뷔 10년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해인 만큼, 의미 있는 해인 만큼 열심히 또 새로운 곡들, 다양한 곡들, 새로운 모습들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교포로서 제가 이렇게 한국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가끔씩 이렇게 다시 생각하면 너무나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한국 이사 온 지 벌써 이제 6년이 됐는데요. 제가 강남역 쪽에 살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차 몰고 내려가면 운동하러 가면서 강남역을 지나갈 때마다 아직도 그 설렘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와, 이게 여기서 연주자로서 어쨌든 활동한 지 이제 10년이 됐는데 더욱더나 이번에 또 이제 6월에 또 전국 투어와 함께 또 예술 전당에서 또 마무리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저한테 큰 의미고, 그리고 뭔가 기대도 많이 되고 떨리기도 하고 되게 행복한 의미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1991년 시카고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이 이제 공부 때문에 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족 이제 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필라델피아라는 도시로 이사 갔고, 부모님은 아직 거기 계시고 저는 이제 대학원 때문에 보스턴을 또 갔고, 그러다가 이제 잠깐 토론토에 살다가 2020년에 한국으로 이사 왔어요. 진짜 코로나 바로 전에 이사 왔어요. 근데 저는 처음 왔을 땐 모든 교포들이 아마 공감이 될 거예요. 교포들이 보고 있다면, 교포 시청자분들이 많으니까 공감이 돼요. 한 번은 한국에 살아보고 싶어요. 왜냐면 미국에 살고 있으면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가 모든 교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영어를 하고 친구들은 다 뭐 백인, 멕시칸, 인도, 흑인 다 이런데 아시안들은 많이 없을 수 있고, 나는 누구지? 나는 어디에 섞여 있어야 되지? 이런 게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자르면서 어렸을 때 애들이 장난치는 거 막 욕해하고 이런 게 사실 너무 내추럴해요. 이게 막 인종차별 같이 느껴지지 않아. 근데 뭔가 한국 올 때마다 할아버지 할머니 뵈러 올 때마다 비행기 내리자마자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항상. 왜 편하지? 그렇지, 지하철 타면 모든 사람이 똑같게 생겼어. 그래서 모든 교포들이 느낀 것처럼 저도 한 번은 한국에 살아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딱 이사 온 거죠. 이사 왔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저한텐 또 숨겨진 기회가 된 것처럼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된 거죠.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도 제가 참여하고, 그 통해서 뭐 예술 무대도 하게 되고 나훈자산도 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이런 방송 활동들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클래식 쪽도 오히려 제 방송 활동들 때문에 통해서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느껴지고, 그래서 너무 신기해요. 그냥 교포로서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게 매우 감사해요. 네. 해외를 갈 때마다 공연에 제외동포 분들이 너무나 많이 와줘요. 근데 이게 정말 신기해요. 정말 신기하고, 뭔가 제가 한국 이사 와서 친구들을 사귈 때 교포면 바로 더 빨리 친해지는 게 있어요. 왜냐면 비슷한 삶을 살아왔잖아요. 이게 다 비슷한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포로서 다른 교포들이, 특히나 해외에 살고 있는 교포들이 좋아해 주는 게, 그게 사실 굉장히 뿌듯해요. 그리고 나 혼자 산다는 제 부모님까지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그게 너무나 의미 있고, 엄마 아빠도 너무나 자랑스러워하는 또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교포 엄마 아빠들이 엄마 아빠 전화해서 막 자기네들도 아이를 뭐 다른 나라에 보내든 어디 갈 때 불안함이 있는데 데니를 보면서 자기네들도 좀 위로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너무나 기분 좋죠. 저는 일단 어렸을 때 그 한국말만 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집에서 이제 한국말만 해요. 처음 학교 들어갔을 때 제가 ESL, English Second Language 이라는 프로그램을 들어갔어요. 그거는 영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 그 진짜 쪽팔리는 거야. 이게 왜 나는 영어를 할 줄 모르지? 그래서 한동안 한국말 하는 걸 싫어했어요. 부끄러워하고. 이런 시절이 딱 있었어요. 미국은 옛날에 비디오 가게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그 이제 반찬 가게 바로 옆에 비디오 가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논스톱, 뭐 올인, 옛날 그런 드라마들 막 몰라 대장금 막 이런 걸 막 빌려서 일주일 동안 봐요. 그거 통해서 조금이나마 한국말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대학교 들어가면서 한국인이 이만큼 자랑스럽구나. 왜냐면 딱 음대를 가니까 한국 애들이 제일 잘해요. 한국 애들이 진짜 클래식 쪽은 진짜 다 잡아먹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 이제 음대 같은 데 가면 아시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시 한국말을 좀 찾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국 이사 오면서 내가 교포인 건 오케이. 근데 그래도 한국말은 계속 늘어야 될 것 같고 내가 지금 24살이니까 내가 한국말 조금씩 틀릴 때 사람들이 그나마 그냥 좋게 봐주지. 제가 여기서 진짜 막 10년 살았고 20년 살았는데 그때도 한국말 못한다? 그건 제 스스로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좀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죠. 저는 미국에선 너무 늦게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6살 때 시작한 건데 결정을 고3 들어가기 전에 했어요. 근데 미국에선 그런 케이스들이 가끔씩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 와보니 너무 늦은 거네. 한국은 스파르타 6살 때부터 막 이렇잖아요. 지금 막 서초동 연습실 가면 막 진짜 14살 아이가 하루 종일 있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대단하게 열심히 하는 애들이 진짜 많은데 그런 의미로 제가 늦게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 늦게 선택하긴 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텐 뭔가 이게 번아웃이 아직은 안 왔으니까 안 오길 바라면서 내가 그 연습하는 걸 즐기는 만큼 그건 나한테 큰 장점이구나. 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을 때 제일 큰 영향은 너무 다양한 음악을 어렸을 때 당연히 들었고 학교에선 이런 스페셜티 이런 걸 많이 안 해요. 그런 하는 아이들도 있겠죠. 특히 운동 쪽은 있어요. 그러니까 막 피겨 스케이터 그건 진짜 어렸을 때부터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조금 다른 게 더 새벽에 하고 더 늦게까지 하지 학교는 다녀요. 그래서 되게 둥글둥글하게 다 배워요. 그거는 저한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도 열심히 했고 운동도 해봤고 그러니까 다 다양하게 해봤어요. 근데 그건 저한텐 너무나 큰 장점이고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푸시를 절대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걸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되게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클래식 쪽은 한국인들이 짱이에요. Any concours, any of them 봐요. 그냥 다 한국인들이에요. 너무 대단한 거야. 그거 막 계속 막 어디서 나와. 새로운 애들이. 너무 잘해. 그게 사실 제일 큰 자부심이죠. 음악 쪽으로는 뭐 K-팝만 봐요. 뭐 그냥 다 잡아먹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크고 있을 때 K-팝이라는 게 이렇게 해외에서 컸다면 얼마나 조금 더 편하게 다녔을까 학교를.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되게 무시했거든요. 잘 사는 한국인은 미국에선 가족이 세탁소하고 진짜 그게 살짝 티피컬한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많이 바뀌었죠. K-팝 덕분에, 그 예체능 덕분에. 진짜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걸 한번 해본 건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당연히 공부하고 나중에 음대 가도 돼요. 근데 예체능은 딱 그 불이 탈 때 딱 해야 되는 게
예체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뮤지션을 하고 싶다면 그런 얘기고, 교포로서 제가 조언을 해주고 싶은 건 지금은 너무 한국이 글로벌 월드와이드로 너무나 큰 사랑을 받고 있어요.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더 잘해야 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해야 되고 행동을 잘해야 되고 어쨌든 효녀여야 되고, 진짜로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이 나이 되니까 와, 말도 안 되는 걸 엄마 아빠가 했었구나. 제가 한국 이사 갈 때 28이었거든요. 엄마 아빠가 26살 때 미국으로 이사 갔어요. 그때 내가 아이가 있었고 학교 다니고 있고 말도 안 되는 걸 한 거예요. 그 자부심, 그 힘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 파이팅으로 그냥 하루하루 차근차근 하면, 지금 너무 한국인들이 사랑받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면 다 되지 않을까요? 한국 클래식 쪽은 아직도 되게 보수적인 면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걸 깨는 게 계속 어려워요. 어렵고 그거는 계속 싸워야 되는 그 uphill battle인 것 같고, 근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이유는 그렇게 다양하게 멀티하는 그런 스타들이 아직은 많이 없어요, 한국에. 그게 이제 그 문화가 조금씩 이제 우리 시대 사람들이 다 이제 교수되고 있고, 다 너무 중요하고 멋진 역할들을 클래식 쪽에서 하고 있으니 그 문화가 바뀌는 게 제 눈으로 보고 있어요. 학교 문화도 많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다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되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감히 뭐 이걸 허물고 막 벽을 깨고 절대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저만의 살 수 있는, 제가 살기 위해서 가고 있는 길이에요, 사실. 그게 본의 아니게 클래식에서 살짝 얘는 뭐지? 이런 느낌이지. 그래서 그게 저는 또 자랑스러워하는 면들이고, 또 항상 이제 찾고 있는 밸런스이고, 지금은 내가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고 어떤 음악들을 할 수 있고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이런 걸 좀 더 고민을 깊게 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전 나중에 음악학교를 만들고 싶고, 기숙사 베이스인데요. 그냥 이제 미들스쿨, 하이스쿨인데 되게 엘리트한 음악학교인 거예요. 음악교고 공짜. 그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한국은 굉장히 이제 클래식 음악을 배우려면 대부분 서포트가 되게 많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미국은 그런 아카데미, 그런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능력이, 탤런트가 너무 많은데 기회가 없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큰 꿈? 그 외에서는 이제 연주자로서 좀 하고 싶은 음악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지금 계속 쓰고 있고, 클래식 음악뿐만이 아니라 데니구가 쓴 음악으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뮤지션으로 되는 게 또 다음 꿈인 것 같아요. 3월, 5월, 9월, 11월엔 제가 이제 롯데 콘서트홀에서 또 마티네 콘서트 시리즈를 맡게 됐는데요. 마티네 공연, 11시 반 공연인 만큼 되게 편하고 장르가 다 달라요. 그래서 너무나 재밌고, 그 작년에도 사랑을 많이 받는데 그것도 많은 관심, 사랑 부탁드리고요. 제가 또 이번 연도가 10년, 데뷔 10년인데 6월에 이제 투어를 하고, 이제 6월 30날 이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또 독주회를 열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많은 관심,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외 동포 친구들이 내가 어디 속하는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런 크라이시스가 올 때 많고 고민이 될 때 많아요. 미국에 살고 있을 땐 나는 여기는 안 맞는 것 같고, 한국 왔는데 또 잘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되게 사람이 고파요. 사람이 고파서 사람이 막 사귀어요. 근데 저는 내 보석을, 내가 돌이라면 더 폴리시를 하고 멋있게 이렇게 내 스스로 더 트레이닝을 하면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 내가 같이 지내야 될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진짜 퍼스널한 응원을 할 수 있다면, 너무 사람 고플 필요도 없고, 이렇게 좀 어디 들어가도 난 여기 소속감이 없을 수가 있어요. 교포로서 그런 게 많은데, 거기에서도 오는 그 hungry,
멋있는 이 파이팅이 절실함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도 여러분들 진짜 파이팅하고 어쨌든 알잖아요. 우리 제외 동포들끼리 또 이렇게 통하는 게 있는 만큼 다들 응원하겠습니다. 또 공연장이든 사석이든 어디든 뵙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파이팅! 우리 제외 동포청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다들 파이팅이고요. 항상 감사하고요. 우리 다 행복한 2026년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